그래서 제가 이따가 여기에 그 내부 구조들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텐데 정말 구조들이 하나같이 다 잘 나왔어요. 뭐 전부 다 잘 나온 건 아닌데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나오긴 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좀 효용성 있게 이 면적을 줄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뭐 속보이는 수법이긴 한데 뭐 그래도 저는 잘한 선택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튼 배치도 동 간격을 넓게 해서 배치가 잘 됐고 전 평형 남향으로 배치해가지고 이 인천 계양지구 쪽 같은 경우에는 채광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 주상복합이 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다른 뭐 그런 세대들도 있겠죠. 자, 이제 하나씩 구조를 보면은 A타입은 가장 무난한 포베이에 드레스룸에 파우더룸까지 갖춰서 굉장히 구조를 잘 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타입에 비해서 다 갖고 있는 그런 다용도실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주방 옆에 공간이 있어서 이게 선택이 되는 옵션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용도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이제 꽤나 나죠. 자, B타입은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인데 이런 구조가 코너 자리로 해서 창이 나 있기 때문에 개방감을 느낄 수 있기도 하지만 배치가 상당히 애매한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25평형이다 보니까 주방과 거실이 너무 분리가 안 되고 한 몸처럼 돼 있다라는 것도 좀 단점이 될 것 같아요. A타입하고 비교를 했을 때 발코니의 숫자가 하나가 줄어드는데 이 발코니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좀 나뉠 것 같습니다. C타입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실과 안방은 붙어있기 마련인데 이곳은 안방을 독립을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역시 거실과 주방의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또한 발코니가 잡아먹는 면적이 너무 넓어요. A타입은 이것을 두 개로 쪼개놔서 각각 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방 쪽에서는 생선을 굽고 안방 쪽에서는 빨래를 넣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곳은 그냥 빨래 넣는 곳만 넓게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그만큼 이제 활용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이게 정상이고 다른 곳이 너무 좁은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모델하우스를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D타입은 A타입하고 거의 반전된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훨씬 더 좁은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제 주방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크기를 이제 다용도실로 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라고 생각했던 A타입과는 다르게 D타입은 애초에 좁아서 그런 고민을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은 아마 그런 옵션으로 뭐 나오는 게 전혀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위쪽으로는 창이 하나도 없어요. 환기면에서는 A타입에 비해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D타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정확하게 A타입의 하위 호환 구조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E타입 역시 A타입과 비슷한데 주방이 좁고 특이하게 현관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겸 팬트리가 있는데 자전거 매니아 같은 분들은 A타입보다 이런 타입을 훨씬 더 선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물론 A타입도 공간이 있긴 한데 A타입은 딱 봐도 상당히 작죠. 본인 자전거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 같은데 E타입은 자전거를 4대 이상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니까 뭐 팬트리 활용 면에서는 뭐 여기가 훨씬 더 낫죠. 거기다 뭐 아기용 전동 자동차 같은 걸 넣을 수도 있고 유모차 같은 것도 넣을 수도 있어서 선호도가 확실히 갈릴 것 같습니다. 자, 74타입은 딱 봐도 구조가 엄청 좋고 넓은 것 같아요. E타입의 확장팩 버전 같습니다. 팬트리는 더 넓어졌고 드레스룸도 더 넓어져서 이게 알파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룸이 하나가 더 있죠. 자, 만약에 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 하면은 최소 이 정도 면적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같으면 좀 좁은 느낌이었겠지만 구조가 워낙 좋아서 세 자녀 부모님들께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다만 알파룸의 크기는 좀 작기 때문에 막내가 이제 크게 된다 라고 하면 이용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84타입은 구조만 조금 다르고 알파룸이 조금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 바로 옆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방 같은 느낌을 받을 것이고 새 자녀가 인근에서 있다는 점은 오히려 더 안정감을 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알파룸의 크기도 방의 크기하고 같아서 자녀가 커도 뭐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A3블록으로 올 텐데 A3블록은 전 타입이 55타입 즉 23평형입니다. 자, 이 A3블록을 보면은 A타입이건 B타입이건 공공분양하고 굉장히 차별화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실외기의 위치예요. 자, 이 실외기의 위치는 장단점이 있는데 빨래가 북쪽을 향해 널기 때문에 말리는데 아무래도 남쪽을 향한 것보다는 시간도 더 걸릴 것이고 불편함이 있겠죠. 다만 장점은 안방에서도 조망권이 보장이 된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드레스룸과 연결이 된다는 점은 편의성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에 비해 신혼희망타운의 구조에서 가장 큰 단점은 방의 개수겠죠. 물론 알파룸이 있어 방의 개수 자체는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알파룸의 크기가 작아져서 자녀가 좀만 커도 상당히 불편함을 느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타입은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구조는 엄청나게 넓은 60평대나 70평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이거나 도저히 구조가 안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오피스텔에서 볼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거를 아파트 23평형에서 보게 된 겁니다. 알파룸도 방처럼 쓴다고 가정했을 때 포베이이긴 한데 북쪽으로 창도 없고 안방과 거실이 너무 멀어 소통이 단절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 데다가 쓸 수 없으면서 애매하게 되어버린 그런 복도 같은 공간이 많아서 구조는 가장 안 좋은 것 같긴 한데 하필이면은 이게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조도 안 좋은데 물량이 많으니까 뭐 그만큼 당첨되기는 좀 쉽겠다. 자,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당첨은 돼야 되는데 점수가 낮아가지고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남양주 진접입니다. 자, 이곳은 풍양역이 들어올 예정인데 원래 4호선만 계획이 되어 있다가 황금노선으로 물리우는 9호선까지 발표가 된 곳이라서 정말 교통면에서는 특혜를 받는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9호선이 강남이랑 연결된다고는 하지만 멀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게 볼 수도 있긴 한데 4호선만 있을 때는 GTX를 이용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9호선은 왕숙과 이어주기 때문에 GTX를 타기가 그전보다 매우 편해졌죠. 그래서 이 9호선을 바라볼 때는 이게 뭐 강남하고 연결이 되는 거다, 뭐 요런 장점보다는 이 GTX하고 연결을 더 가깝게 해주는 그런 쪽에서 장점이 훨씬 더 크게 부각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간에 이 9호선의 연장은 진접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더블 역세권이라고는 하는데 너무 외곽이긴 해요. 게다가 지금 왕숙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가 엄청난 공급량인데 이 진접의 위치가 왕숙보다 더 좋다라고 하면 그나마 상관없겠으나 왕숙보다 빠지는 지역이면서 그 공급량에 대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정체기에 들어선다 라고 하면은 진접 같은 곳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위치기는 해요. 자, 왕숙을 축으로 다산과 별내 그리고 갈매와 진접이 하나의 망을 형성하지 않는 이상 서울과 거리가 멀지만 지하철만 연결이 되어 있다 라는 인식으로 사실상 외곽 취급을 받는 그런 오이도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간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점은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접 자체에도 일자리가 많고 왕숙에 많은 일자리가 공급이 될 예정이어서 얼마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고 특화를 만드냐가 또 진접의 운명을 좌우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진접은 고등학교가 없는 곳이라서 왕숙보다 개발이 빠르면 구 진접에 있는 진접고와 광동고 쪽으로 배치가 되어서 좀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공급하는 현장은 A134블록과 B1블록입니다. 그 중에 공공분양은 A1블록과 B1블록이고 신혼희망타운이 A3블록하고 A4블록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에요. 자, A3블록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지하철과 가까운 쪽에 있는 단지들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A1블록이 가장 크고 조망은 B1블록이 가장 좋을 것이며 학교와의 접근성은 A3블록과 A4블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A1블록 타입부터 살펴보면은 51타입, 즉 21평형과 59타입인 25평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5평형이 조금 더 많습니다. 21평형의 A타입을 보면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구조가 잘 나와 있어요. 팜플렛에 이게 사이즈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좁은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21평형은 사이즈 때문에 투베이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을 바꿔놓은 그런 구조입니다. 알파룸까지 합치게 되면은 여기는 완전 포베이로 만들어놨죠. 물론 이제 알파룸은 정말 창고로 이용을 해야 할 만큼 좁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은 이제 스튜디오로 써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창고용으로만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평형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파우더룸하고 드레스룸까지 있는 것은 사실 굉장한 충격이에요. 심지어 화장실도 2개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좁으려고 라는 생각이 좀 앞서긴 하는데 아무튼 구조만 봤을 때는 뭐 장난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합니다. 25평형은 가장 평범한 포베이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아까 앞서 설명드린 개양의 A타입하고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괜찮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3블록은 전타입 동일 면적으로 되어 있는데 23평형 단일 면적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A, B, C 세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은 개양 55의 A타입하고 똑같고 B타입은 아까 개양 55C타입하고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이제 라이터 호스처럼 생겼는데 이게 발코니가 좀 많이 넓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발코니 향이 뭐 전부 남서 아니면 남동으로 되어 있어서 빨래는 좀 잘 말리면서 안방의 조망은 좀 잘 보장이 되는 뭐 그런 구조여서 이런 구조를 또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좀 확실히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자, C타입은 발코니의 위치만 바뀌었는데 빨래를 말리긴 더 힘드나 통풍은 더 잘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좀 명확합니다. B타입과 비교를 했을 때 무엇이 더 좋다 라기보다도 그냥 선호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A4블록인데 역시 55타입 단일 면적이며 두 개의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은 이번 사전 청약을 하는 아파트의 A타입 기본 모델과 동일하며 B타입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포베이는 아니지만 포베이인 구조인데 예전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의 단점은 이제 기역자로 되어 있는 주방이 오히려 복도를 만들어 버려서 집이 굉장히 좁아 보였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심지어 드레스룸이 또 너무 커가지고 이 복도가 굉장히 좀 좁아가지고 집이 좀 좁아 보였어요. 그리고 방 하나가 주방 바로 뒤쪽에 있어서 이게 방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방의 느낌이 잘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을 뭐 드레스룸으로 썼긴 했어요. 자, 33평형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좁은 느낌이었는데 그래도 제가 살던 이곳보다는 공간을 좀 잘 빼긴 했어요. 복도의 길이가 짧습니다. 자, 일반적인 타워형 모습에서 발코니의 위치만 안방에서 거실 옆으로 옮긴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안방 입장에서는 조망권을 확보한 대신 거실이 그만큼 좁아져서 일반적인 타워형하고 좀 호불호가 좀 나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래도 주방이 좀 들어가 있어서 거실과 확실히 구분된다는 점은 또 의외로 선호도가 높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B1블럭은 74타입하고 84타입으로 중형 면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면적은 넓은 편인데 부지는 좀 좁다 보니까 세대수가 확실히 적게 있죠. 74타입인 30평은 AB 타입 해가지고 두 개 타입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A 타입은 일반적인 형태의 포베이에 작은 알파룸이 하나가 있어요. 개양 A2블럭 74A 타입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 다음 이제 B 타입은 주방을 좀 길게 뺐는데 되게 길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도 있어 보여요. 그 다음에 구조가 조금 독특한데 현관하고 주방이 중간 다용도실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림상으로는 다용도실에 세면대가 또 있는데 이게 무슨 컨셉인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좀 모델하우스를 가서 얘네들이 어떻게 꾸며서 어떤 컨셉을 생각하고 이런 구조를 짰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팬트리가 작게 하나 있는데 A타입보다 활용성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드레스룸도 A타입에 비해 많이 작아서 여성분들께서 좀 덜 선호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84A 타입은 개양 A2블록 84타입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좌우 반전이 돼 있는 게 있고 안 돼 있는 게 있다. 뭐 한 요 정도의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의왕 청계 2지구입니다. 이곳에서는 신혼희망 타운만 분양을 하며 위치는 A1블록입니다. 그러니까 위치 자체가 조금 많이 아쉬운 곳인데 특히 신혼희망 타운이라서 더 아쉬운 입지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지리적 입지는 상당히 괜찮아요. 바로 서쪽에 안양 평촌이 있기 때문에 의왕이지만 평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학업에 대한 프리미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고, 그러면서 안양보다는 어쨌든 훨씬 더 이 집값에 대해서 가성비도 좋죠. 자, 그런데 다만 근처에 중학교 하나밖에 없고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로 12분, 청계 지구 쪽에서는 도보 15분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것은 아니지만 청계 지구만 놓고 봤을 때는 가장 멀리 위치해 있죠. 근데 그래도 이게 노선이 괜찮습니다. 판교랑 바로 이어지는 월곡 판교선에서도 가장 괜찮은 그런 역이기 때문에 이곳을 그럼 추천하냐 안 하냐 딱 잘라놓고 얘기를 한다 라고 하면은 저는 이곳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처에 이제 유명한 관광지인 백운 호수도 있고 인근에 직장도 많은 곳이면서 근처에 하객천도 있어서 살기에는 참 좋은 곳 같습니다. 자, 이곳은 55타입 단일 면적으로 되어 있으면서 구조도 A, B타입 딱 두 개로만 되어 있습니다. A타입은 인천계양 A3블록 55A타입과 같은 구조이며 B타입은 계양 A3블록 55C타입과 같은 구조입니다. 뭐 같은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약간 날로 먹는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했었던 설명은 뭐 똑같이 드리기에는 조금 오히려 들으시는 분들도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성남 복정 1지구입니다.